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대규모 팔자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어제 8천억 가량을 팔았는데 이는 5년 만에 일간 매도 규모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횡보에 앞으로도 주목을 할 것 같은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고 계실지 저희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천주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전문가의 수익률도 함께 보여드릴 시간 잠시 뒤에 갖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지부터 들어야겠지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개봉했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CJ CGV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월 1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1,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1,000원씩 인상된다면 영화진흥기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면 ATP가 전년 대비 680원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 상영 매출이 기존 추정치 대비 4.7%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관련료 인상에 따라서 연결기준 순이익이 기존 시장 추정치 대비 11.7%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전일 같은 경우에 어벤져스가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첫날 관련된 상영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4DX나 3DX 같은 상당히 고가의 티켓이 많이 팔렸던 점에서는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관련료 인상으로 인한 실적 개선분이 주가에 반영돼야 되겠지만 추세를 형성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한 면이 물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터키 등 해외 지역 다각화로 국내 매출 비중이 50%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었고요. 말씀드렸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외 지역의 실적 개선이 요구된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도 역시 해외 매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터키 지역의 영화 시장이 양호한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영화 박스오피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정도 증가했고요. 터키 지역도 10% 수준 성장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으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되면서 2분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실적 개선이 견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어벤져스 시리즈 2편이 누적 관객 수가 1,757만 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봉된 영화가 어느 정도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로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영화 관객 수를 훨씬 뛰어넘는 스코어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도 3% 오르면서 양복을 그렸던 CJ CGV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가질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신일섭 소장님 그가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총 8종목을 추천하셨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보고 계신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아시아시멘트입니다. 사신 이후로 8%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손절가 50만 원 제시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6% 정도 마이너스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신섭 소장이 추천하신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베스트 5 종목 살펴봅니다. 예, 아시아시멘트가 8% 오르고 있고요. 호텔신라가 3%, 펄어비스가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체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8위부터 4위까지 종목을 먼저 보고 계신데요. 신일섭 소장님의 두 종목이 5위와 6위에 있습니다. 호텔신라, 펄어비스가 각각 3%, 2% 넘게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손창현 팀장의 유비벨록스가 5.5% 수익을, 송동현 팀장의 SK하이닉스도 2.5%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베스트 수익률 3위까지 살펴보지요.
3위와 1위 여전히 김영철 팀장의 종목이 있습니다. 배럴이 13.27% 수익을 내면서 지금 1위 자리를 이번 주 내내 굳건히 하고 있고요. 신섭 소장의 아세아 시멘트가 지금 8% 수익을 내면서 2위를 등극해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동향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신섭 소장님, 아세아 시멘트 계속해서 저희가 리뷰 듣고 있죠. 오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그 얘기가 나올 것인가. 물론 그 가장 그 비핵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핵 동결, 뭐 핵은 폐기, 이런 쪽이 그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결국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결국 북한의 인프라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인프라를 까는데 결국 건설업종이 그 수혜를 볼 것이고, 건설업종 중에서도 가장 최전방에 있는 시멘트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다 하는 논리에 의해서 시멘트 주가들이 지금 다들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쌍용양해라던가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 시멘트주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급등을 한 뒤에 그 전고점 부근에서 전부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처음에 확 불어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확 튀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욕구에서 많이 잦아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상회담에서 그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주가가 엇갈려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뭐 갑자기 느닷없이 전혀 상관없이 정치 테마로 갑자기 뜬 게 아니라 건설 업종 사이클이 지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불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어떤 그 억압은 있겠지만 그런 단기 매수 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중장기적인 흐름이 좋아질 법했었는데 그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계속 봐도 되지 않나 싶고요. 단기적으로도 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단기적인 모멘텀도 살아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추천한 이후로 6일 만에 수익률 8%를 내고 있는 아세아 시멘트 리뷰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신섭 소장께서 주신 거의 뭐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는데, 다만 아쉬운 종목이 휴젤이거든요. 휴젤 그때 손절가로 50만 원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지금 메디톡스랑 좀 그 휴젤이랑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휴젤이랑 똑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휴젤은 역시 두 번째 2등이 주였기 때문에 좀 더 약해요. 메디톡스는 60만 원대를 완전히 돌파해서 8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번 달에 조정을 받더라도 2014년과 2017년의 거대한 고점 위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인 반면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똑같이 2017년과 18년의 거대한 고점 2개, 그 아래로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역시 아쉽죠. 그런 모습이 1등주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1등주가 조정을 받을 때 2등주는 1등주보다 더 받습니다, 조정을. 그래서 메디톡스가 조정에 들어오니까 휴젤은 조정폭이 더 커져버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가 70만 원을 깼고 휴젤이 60만 원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디지수대를 깬 거는 그 똑같은데, 전고점까지 내려왔는, 전고점을 이제 돌파했지만 예전의 전고점 밑으로 내려왔느냐의 차이가 두 개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메디톡스, 휴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뭐 그 소비주라던가 음식료주, 뭐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고, 남북 경협 테마가 뜨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바람에 여기가 좀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트에서 제외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도 남북 경협 테마가 강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을 눈앞에 두고 셀트리온 관련주들 있죠. 셀트리온 대장주는 떠났지만 그거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면 10위권 안에 바이오주가 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목을 그 바이오에서 많이 수익을 났다면 갈아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떠오르는 음식료주라던가, 그리고 뭐 의류주라던가, 안 올랐던 종목들, 중국 관련 화장품주라던가, 지금 밑바닥에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거나, 정말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 테마를 공략을 해보는 거, 혹은 남북 경협 테마로 엮여 있지만 사실 건설업종 사이클에 중장기적으로 기대고 있는 건설주라든가 건설 관련
건자재 업종들, 건자재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월 26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시죠. 예,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빨간불을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개장 전에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확인하는 결과였습니다. 자, 액면 분할을 위해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매가 정지될 예정인데요. 시총이 큰 종목의 경우에 액면 분할에 따라서 유동성이 늘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인데 오늘은 1.5%나 상승 출발이 됐고요. 8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 박스권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던 현대차가 오늘은 소폭 밀립니다. 0.6% 정도 하락 출발이 됐고요. 어제 장중 45만 원을 찍고 반등이 됐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하게 2% 급등, 셀트리온 역시 2.5%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의 경우에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네요. LG화학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는 어제 종가 수준과 같습니다. 자,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자,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 비해 코스피가 좀 상승폭이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0.4% 오른 2,458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은 0.68% 상승한 875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HLB가 2% 하락하고 있을 뿐 전 종목이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강하죠. 어제도 5%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 더 오르고 있고 보톡스 관련주의 대표 주자인 메디톡스가 어제여서 오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훼손되지 않아서 아직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HLB 오늘 추가적으로 2% 더 밀리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나노스인데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4%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2% 강세, 바이로메드, 또 코오롱 티슈진까지 1% 넘게 오르면서 시총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오르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장 출발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고요.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신섭 소장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골라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탐픽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예. 지금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같은 그런 대형 여행사들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중소형사 중에서 오히려 탄력이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간판 여행사입니다. 간접 판매 여행사. 그래서 뭐 마트라던가 혹은 동네에 그 지점 같은 데 보시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간판 달고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본사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투어, 모두투어 지점 혹은 마트에 입점한 그 대리점을 가서 거기서 이제 상품을 계약을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제 직판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뭐 노랑풍선, 이런 직판 여행사들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참 좋은 여행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참 좋은 여행 본사를 가서 직접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그 간판 여행사와 그 직판 여행사는 어떤 것이 좋으냐에 따라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직판 여행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수료가 싸죠. 왜냐면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전국에 많은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대리점에서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대리점은 공짜로 해주나요? 하나투어, 모두투어에서 대리점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야겠죠. 그러니까 본래 상품 가격에 대리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좋은 여행은 직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어떤 그 뭐 지명도라던가
어떤 그런 그 관리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뭐 대형 여행사니까 선택을 비싸더라도 하는 그런 고객도 있고,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같이 싼 거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그런 위협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여행 상품을 많이 낮췄고,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여행 상품이 많이 낮아졌죠, 가격이. 물론 저가 항공도 생겼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 안에 저가 항공으로 구성이 되어서 더 싸진 것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참 좋은 여행이라던가 노랑풍선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직접 판매 그 여행사의 그 굉장히 그 장점들을 강조하면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지금 방어, 수성전에 나서는 격이에요. 전반적으로는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은 지금 그 온라인 직접 판매 그리고 고수익성 위주의 장거리 여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효율성을 택하고 있는 거고, 저렴한 상품, 아까 말한 대로 직접 판매를 함에 따라서 대리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저렴한 상품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SNS가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참 좋은 여행을 통해서 똑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여행 코스인데 여기서 요런 가격으로 갔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참 좋은 여행을 많이 선택을 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2만원, 2015년 8월 1일 가격이 17,100원이 최고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무너진 부분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모든 종목이 비슷해요. 2015년 7, 8월 달에 대부분 그 증시 고점과 함께 다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모두투어가 특이하게 그 뒤에 하나투어가 주춤할 때 모두투어가 역사상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와버렸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은. 그래서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마찬가지인데 2015년 7월달, 8월달에 고점을 향해서 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넘어선 마디지수 때 2만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력도도 오고 장기 매력도 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도 여행사들의 주가 같은 경우 중국 소비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밑에서 이제 그 기지개를 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바이오주처럼 한참 기술적인 이격이 그 벌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력도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오늘 갖고 오신 종목들은 손절가가 없으시네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예, 손절가는 지금 정하지 않은 게, 지금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지금 이제 뜨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자신감 있게 손절가 정하지 않아도 안 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 ctrip.com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익스피디아 아실 거고. 왜냐면 여러분들 호텔스.com이라든가 익스피디아, ctrip.com 어플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 막 가격 비교해가지고 가죠. 그리고 ctrip.com은 스카이스캐너를 인수했거든요. 항공권 검색할 때 또 스카이스캐너 어플이 또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ctrip.com이나 익스피디아의 주가를 보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ctrip.com은 지금 중국에 있고 증시에, 그리고 익스피디아는 미국 증시에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017년 7월달 그 기점으로 해서 이것들도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2015년도에 미리 빠졌던 참 좋은 여행이나 하나투어, 그리고 2017년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빠진 ctrip.com이나 익스피디아. 근데 초장기적으로는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ctrip.com이나 익스피디아,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점이 지금 온 간격은 좀 틀린데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동 평균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렬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사드 보복도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때 말씀을 드렸죠. 식품주를 완전히 이제 뭐 그때 뭐 성장주로 한번 바람이 불다가 원래 제약이라던가 식품주가 방어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장성이 불거지면서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바이오 업종과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끼어들면서 굉장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원래 IT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우리나라의 경기민감주라던가 뭐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들이 갈 때 안 가고 안 갈 때 가는 업종들이 제약업종, 통신업종, 뭐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업종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제약업종이 그런 방어주였는데 주가를 오히려 이끌면서 올라가 버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제약업종이 그런 식으로 변신을 할 때 식품주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식품주들이 이거 내수업종이니까 방어업종, 대표적으로 제약과 마찬가지로 묶여 있었는데 그 식품주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이 뚫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놀고 먹었다는 표현이 너 식품주 열심히 일하는 기업에게 아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구도가 확실히 정해진 쪽이었잖아요. 더 이상 뭐 경쟁자가 진입하기는 어렵고 몇몇 대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이어서 국내에서 나눠 먹으면 됐었는데 이제 내수 시장이 정체하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엄청 강력하게 다들 뭐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해외에서 성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성장성이 부각이 되니까 내수주로 봤었는데 얘네 해외로 진출하고 성장성이 보이네 하면서 갑자기 PER, PBR을 높여주면서 제약업종 같은 그런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장업종으로 불거일으키면서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뚜기도 마찬가지고 동원 F&B라던가 엄청난 상승을 이뤘죠. CJ제일제당 이런 내수업종이 다 수출업종이 돼서 다 수출 다변화로 모든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그룹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부로 보니까 육가공사업부가 원가 상승에 판매가 전이가 용이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국제 그 곡물 가격들이 우리가 맨날 뭐 기름 가격, 원유 가격만 보지만 국제 곡물 가격도 전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판매가의 전이를 시킬 수 있어요. 이게 경기가 어렵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으면 원료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막 올리지 못해요. 그게 비난의 화살이 되거든요. 지금 CJ CGV도 첫날에는 문화의 날이라고 5,000원을 받아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감상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부터는 다 1,000원이 올라서 10,000원을 내야 돼요. 2D를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CJ CGV가 그 물가 인상을 했잖아요. 1,000원을 올렸잖아요. 굉장히 비난의 화살이 지금 심하죠. 그러니까 원래 뭐 임대료가 인상되고 이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중요해요. 음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갑자기 너네 왜 아이스크림 가격이라던가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나 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쉽게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가격을 막 1,000원 올려버리면 너무나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원가가 상승했는데도 판매 가격에 전이를 못 시키고 전전긍긍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사실 눈치 보이는데 누가 먼저 해주느냐가 사실 고마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 CJ CGV가 그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많은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햄버거 3사가 다 인상을 가격을 했고 치킨 가격도 인상을 했고 그래서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햄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야 이제 다 올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런 논리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가공사업부도 원가 상승에 판매가 전이가 용이한 상황.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한쪽에 꼽힐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모든 식품회사가 너도 나도 다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빙가 및 유제품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분유 매출 회복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델리카 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편의점 확대로 지금 성장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요즘에 가장 성장성이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뭐 CU라던가 GS25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쌈이라던가 고기, 육류까지 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편의점의 성장에 얹혀가는 그 기업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커피를 파는 업체들도 편의점 커피를 팔아서 대박이 나서 편의점의 성장에 얹혔고 이런 그 식품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활로 백화점이라던가 대형마트는 주춤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점을 통해서 활로를 새로 뚫는데 그 뒷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이 편의점의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75만 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2015년 9월달 가격으로 따지면 120만 원대가 넘는 그 종목이라 120만 원까지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2016년 고점이 90만 원이 또 있거든요. 1차적으로 했다가 이게 만약에 빠르게 장악이 된다고 하면 목표가를 높여서 더 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신세계입니다. 이것도 유통업종이죠. 자, 보면은 세 가지 종목이 다 하나는 여행업종이고, 신세계는 유통업종이고, 롯데푸드는 식품업종.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아니었죠. 지금 여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여행주는 이제 사드보복 얘기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랑 같이 밑바닥에서 이제 오른 지 얼마 안 됐고, 롯데푸드 같은 식품주라던가 신세계 같은 유통업종, 이런 것들은 내수업종, 물론 수출주로 성장성이 부각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수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내수업종, 방어업종이라고 불리던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에서 오르고 있다. 예전에 그때 말씀드린데 의류주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바이오주가 너무 뜨겁고 가파르고 뭐 거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 전부 다 매수 상승을 불러서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은 지금 안 오른
부분을 보자 해서 그때 한세 실업하고 영업무역 뭐 LF 이런 것도 많이 빠져있지만 지금 안 보면 안 된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신세계푸드 이런 식자재 업종도 지금 많이 빠져있지만 이러다가 또 언론에 딱 나오면 20%가 이미 올라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우리나라 그 대표하는 유통업종의 그 최고 기업이죠. 신세계를 비롯해서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지금 뭐 그 현대백화점 그리고 그 롯데백화점 세 개를 이제 탑3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와 롯데보다는 많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총수가 지금 뭐 몸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수적인 경영을 했기 때문에 신세계 롯데가 서로 싸우는 개념이었어요. 사실 신세계는 지금 그 강남 쪽을 완전 꽉 잡고 있고,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잠실 쪽을 완전 롯데 마켓으로 만들었잖아요, 완전.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 지금 면세점 매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 소공동 이 탑이죠. 그래서 롯데가 뭐 면세점을 몇 개 뺏긴다고 했을 때도 사실 소공동만 안 뺏기면 되는 거예요. 롯데 면세점 소공동을 가거나 신세계 명동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연히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롯데 면세점 소공동은 오랫동안 한 거고, 면세점만 들어가 보셔도 알아요. 중국인들 인구 수가 틀리죠. 그 밀집도가. 신세계 면세점 가면 되게 널널하잖아요. 볼 때도 되게 편하고, 물론 한국인 위주로 되어 있진 않지만 한국인이 가면 너무나 편해요. 사실 신세계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장성은 이 부분이 더 있는 거죠. 아직 롯데 소공동이 너무 압도적이긴 하지만 1분기 면세점 평균 일매출이 52억이 나왔거든요. 하루 매출, 신세계 면세점 명동 포함해서. 근데 이게 사상 최대치예요. 그리고 백화점 부분에서는 생활가전과 의류의 매출 호조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화점 부분 뭐 여러 롯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현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세계의 사실 신세계를 가면 굉장히 푸드코트를 비롯해서 좀 그 유니크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정용진 부회장이 새롭게 출구하는 뭐 여러 가지들을 접목시켜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긴 하죠. 하남 스타필드를 가도 일렉트로마켓 이런 것들이 지금 어벤져스 인기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폭발하고 있고, 그래서 일렉트로마켓을 폭발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PK 마켓이라던가 지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물론 롯데와 함께 이마트가 지금 중국에서도 잘 안 돼서 철수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로 노리는 게 베트남이거든요. 이마트 베트남 고밥점이 성공을 이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호치민에 2호점을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실패를 베트남에서 만회할 지금 그 어떤 그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39만원, 목표가 60만원. 이거는 단기 매력을 3으로 였습니다. 앞에 두 종목은 단기 매력도도 5거든요. 근데 신세계는 지금 가파르게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롯데 쇼핑이라던가 현대, 지금 백화점 그 주가들을 보면 신세계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세계 주가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가 필요해서 단기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해외 사업의 이런 부분이라던가 신세계 면세점의 사업의 어떤 그 확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역시 유통업종의 탑픽으로 보면서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식품, 여행, 소비 쪽에서 종목을 골라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셨던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76만 원인데 1차 목표가를 90만 원 주셨고, 또 2차 목표가를 120만 원까지 보신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하셨습니다. 세 종목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탑픽 종목 공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 연구원을 전화로 만나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눈에 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보령메디앙스입니다. 예. 보령메디앙스는 보령그룹 계열의 유아토탈 전문 기업이고요. 스킨케어, 수유용품, 완구 발육용품, 패션용품과 같은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최근 실적은 다소 주춤한 편이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2%, 영업이익은 10.7% 감소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부진과 매수 부진으로 판매가 줄어든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올해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은데요.
중국에서 2016년부터 이어져 오던 1가구 2자녀 정책이 있었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007년에는 오히려 출생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가족계획 정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40년간 시행해오던 가족계획 정책을 폐지하고 저출산 대책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하고 중국 인구협회 홈페이지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과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중장기적 유아용품 매출이 증가할 거라 분석됩니다. 한국 정부 또한 국내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국가 경쟁력 장애 요인으로 판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 밝혔고 내년 정부 예산 4대 분야 중점 투자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포함시키면서 문재인 정부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고령 메디앙스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상 2년간의 긴 조정 후 다시 턴어라운드 중이고 또한 일봉 추세상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완전한 정배열 상승 추세이고 거래량 또한 동반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면서 지난 화요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현재도 3% 후반대 상승 중입니다. 남북 경협, 문재인 정부, 한한령 해제, 중국 산하 제한 폐기 관련주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200원 드리겠습니다. 예, 보령 메디앙스의 수익률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연구원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의견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장에서 대거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그중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바로 대형 IT 주인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잡히고 있지는 않은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1%나 오름세를 보입니다. 개장 전이었죠. 확정된 영업이익 기준 사상 최고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수장님.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는 미리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오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에 강세를 띠면서 약간 그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트 똑같아요. 그리고 LG전자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LG전자는 역시 가전의 부활 때문에 10만 원을 돌파하는 그 위력을 보여줬죠. 휴대폰 사업부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맨날 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을 비축을 해왔다가 가전 때문에 떴죠. 그래서 지금 IT 시가총액 상위 중에 IT 종목 대표 3개가 지금 흐름이 다 강력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조정을 LG전자는 이제 물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나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지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말부터 조정을 받아서 지금 거의 만으로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미리. 그리고 밑에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둘 다 보면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다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그런 부진을 틈타서 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오를 때 보면 10개월 선을 타고 갑니다. 쭉쭉쭉쭉.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개월 선을 다시 둘 다 회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미 정고점을 막 뚫고 있죠. 그래서 지금 9만 원대를 뚫어서 10만 원대로 갈 확률이 있고 2017년 11월 1일에 287만 6천 원을 기록된 삼성전자도 결국 280만 원대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둘 다 똑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2016년 초반에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 걸 시작해서 단 한 달도 편하게 쉰 적이 없어요. 편하게 쉰 적이 없다니까 웃기죠. 근데 편하게 쉰 적이 없다가 2017년 말에 드디어 편하게 쉬었어요. 1년을 오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편하게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조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제 좋다 하고 대기 매수세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시 재진입해서 사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쌍용 양회 흐름을 좀 볼 텐데 지금은 2.9%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였죠. 주식 분할 결정 소식을 전했는데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다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쌍용 양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지금 쌍용 양회도 지금 아까 전에 사실 아세아 시멘트를 했기 때문에 같은 그 면에서 보면은 지금 시멘트 업종들은 일단 좋아요. 왜냐하면 건설 업종이 사이클이 돌기 전에 맨 먼저 오르는 것들이 시멘트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도 어떤 전령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건설이 지금 급등을 하잖아요.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16.36% 올랐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이 이런 흐름이 나온 적이 아주 까마득합니다. 2011년 유럽 위기 때 있죠. 그리고 그 전에 2017년 세계 금융위기, 그때가 두 번의 거대한 고점이었거든요. 그 뒤로 건설업종은 다시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업종으로 완전 치부받고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저 건설주를 왜 봐? 지금 삼성전자랑 셀트리온이 날아가는데 미쳤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소외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망가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현대건설이건 GS건설이건 삼성물산이건 대형 건설사들이 차트까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저게 제대로 돌아오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보지도 말자 했는데 드디어 봐도 될 정도로 약간 이뻐졌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이런 모양새고, 물론 현대건설이 남북 경협 테마로 얽혔지만 현대건설 같은 덩치를 가진 종목이 남북 경협 테마로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온 거고, 그런 바탕하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시멘트이기 때문에 시멘트들이 움직이는 거고, 쌍용양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남북 경협의 테마가 건설 업종이 사이클이 회복이 되는 거에 불쏘시개 역할을 초반에 해줬는데, 더 거기서 줄여보면 불쏘시개 역할을 한 남북 경협 테마 안에서도 또 쌍용양에는 덧불어서 액면 분할 소식까지 여기다 부은 거예요. 두 개를 부은 거죠, 쌍용양에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라던가 현대 시멘트, 삼표 시멘트, 아까 보면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쌍용양에는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이번에. 2015년도 7월 달의 가격을 지금 종가상으로 밀려있지만 4월 1일 날 완전히 확실하게 뚫었다가 내려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재료가 하나 더 얹혀져서 이건 지금 큰 것부터 보면 건설 업종의 사이클이 회복이 되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남북 경협 테마, 거기에 플러스 알파2로 액면 분할. 쌍용양해는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지금 다른 시멘트 주들보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쌍용양해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아세아시멘트로 수익률 2위를 기록하고 계신 소장님의 의견이셨고요. 저희 세 번째로 이 시각 특징주 보죠. ST큐브가 오늘 점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소식이 있는데 운영 자금을 위해서 조달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유상증자 소식이 상한가까지 오르는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가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막 정말 조선업체 중에서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서 마지막에 돈을 끌어당기고, 돈이 정말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장사가 정말 잘 되면 이제 무상증자도 해주고 주식 배당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회사에 돈이 필요한 건데, 돈이 필요한 목적이 중요한 거죠. 지금 뭐 회사가 정말 이제 망가져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돈이 조금이라도 수혈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피를 수혈하는 것처럼 그런 유상증자가 있는 반면, 그리고 회사의 그 어떤 회사가 이제 계속 운영이 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어떤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뭐 예를 들어 보톡스도 마찬가지죠. 보톡스가 너무 잘 돼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0%예요. 그래서 100%인데 주문은 더 밀려 있어요. 그럼 공장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뭐 은행 대출을 받아서 타인 자본을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가지고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ST큐브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 물론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쏟아부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어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매출액이 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면 주가가 오르는 흐름이 되겠죠. 근데 일단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있네요. 지금 2016년도에 고점이 있었는데 13,000원대인데 이거를 정말 쉽게 뚫어버렸습니다. 거래량이 그 2016년 대비해서 뭐 수십 배가 폭증한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단번에 뚫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요. 그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때 고점마저 지금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그 거래량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2만원대 그 마디지수 때까지 지금 근접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것을 투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시장이 그런 걸 용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무려 만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던 그 고점까지 지금 다가섰는데 만약 이 고점까지 쉽게 뚫려버리면 이 당분간은 여기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예 아침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점 상한가가 풀렸을 때 사고 싶으신 분들이 사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2007년도 고점이 만약에 넘어간 다음에 주가가 다시 풀렸는데 그게 만약에 오전 10시 전에 바로 다시 상한가를 문을 닫는다면 그거를 단기적으로 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탑픽주 저희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종목 하나 봐야겠죠? 오늘 베스트 수익률 8위를 기록한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의 박동현 본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다른 여타 바이오주와 다르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제도 올랐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수익률 8위에 등극이 됐는데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에서의 호혜주입니다. 그 순환매 장세라고 하면은 어느 한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다른 시장으로 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주에 돈이 조금씩 빠지면서 제약주로 들어오는 장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메인이 매도세가 어제는 강력했고 기간의 매수세는 좀 강했습니다. 특이할 점은 연기금이 어제 7억 원치의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지수 방어를 하거나 중기적으로 좀 주식을 매집할 때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는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좀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탑픽주 이제 이어서 들을 텐데 오늘 어떤 종목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기업은 메디톡스입니다. 다들 이제 한 번씩 맞아봤을 법한 이제 보톡스로 이제 유명한 회사죠. 제가 앞서 경업주의 돈이 이제 제약주로 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동반 매수세로 5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당분간 제약주로 돈이 몰리는 장세는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므로 제약 바이오주도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1분기에 매출 539억 원, 영업이익 2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이제 이유는 작년에 신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에 기존 공장의 10배 규모이고, 이 가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품 출하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향후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보톨리눔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 시장의 진출을 기대를 걸고 있고, 특히 이제 2019년 6월에 중국의 뉴로녹스 판매 허가, 그리고 대만에서는 2019년 3분기에 그런 FDA 허가를 각각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수급을 보면은 기관과 이제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60일선에서 62평선에서 강력한 이제 상승과 동반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지선을 형성한 거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전고점이 76만 원인데 상반기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가로 매수하셔도 되고, 이제 목표가는 80만 원, 손절가는 61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타 보톡스주 중에서도 오늘 눈에 띄는 상승세,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지요.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34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비교해서 장 흐름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87% 상승을 하면서 2470.2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246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현재 2471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각각 10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7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발표와 함께 2.18% 상승하면서 257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던 SK하이닉스는 4.13% 상승하면서 8만 5,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4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1.52%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3% 상승을 하면서 49만 2,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현재 셀트리온 또한 2.19% 상승을 하면서 25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현재 3.70%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7%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1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LG화학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 상승을 하면서 878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요, 현재 8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억 원, 그리고 49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또한 이 바이오주가 강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8% 상승하면서 87,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6% 상승했습니다. 87,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임상 실험 중인 약에 대해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입니다. 메디톡스 또한 1.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공장 가동에 따른 보톡스 매출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현재 70만 4,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와 CJENM은 각각 하락세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네, 바이로메드는 현재 0.84% 상승을 하면서 21만 6,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86%, 그리고 나노스는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1.58% 상승을 하면서 6,4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세, 그리고 코오롱 TC주는 오늘 2.50%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대미포조선이 8.30% 상승을 하면서 9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인데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입니다. 5.78% 상승을 하면서 11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약품 또한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3.44% 하락을 하면서 2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왔던 남해화학은 2.99% 하락을 하면서 16,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그리고 한섬 그리고 현대건설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신라젠이고요. 3위 셀트리온, 그리고 4위 HLB, 5위는 네이처셀, 6위 필룩스, 7위 인스코비, 8위는 퍼스텍입니다. 네, 먼저 1위인 삼성전자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또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이 우수한 실적을 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분기 매출은 6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55.6%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2.74%가 상승을 하면서 25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신라젠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신라젠은요, 이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텍사백 투여에 대한 임상 결과를 6월 1일부터 5일까지 이 미국 시카고에서 알린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최근 바이오 거품 논란이 일면서 어제까지는 하락세였던 신라젠은 현재 6.64% 상승을 하면서 88,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위인 퍼스텍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남북 경협주가 강세인데요. 퍼스텍은 DMZ 평화공원 지뢰 제거 입찰업체 부각의 강세입니다. 퍼스텍은 국방연구원과 함께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0.92% 하락을 하면서 5,38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혜원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하고 수익률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었죠. 4월 17일에 주셨던 CJ CGV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목표 주가 85,000원까지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보다 사실 분위기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소급적으로는 투심의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상당히 좀 강하게 전일에도 들어왔고요. 사실 전일 이 어벤져스가 개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객을 유치를 했고요. 98만 관객, 이 개봉 첫날 가장 큰 기록을 세웠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가 이어지면서 투심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티켓 인상 효과 및 해외 법인에 대한 기대감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투심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목표가 충분히 유지하시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우선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월 중순경부터 반영이 되었고 오늘까지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이 하회했다 보다는 2분기부터의 기대감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LCD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 6년 만에 영업 적자 900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분기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정도부터는 LCD 패널 가격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OLED 신규로 LG 디스플레이가 진출한다라는 부분들 기존의 고객사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쪽으로 진출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OLED 쪽도 고객사의 확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 들어간다라면은 수익성 확대에 충분히 기여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밸류에이션 매력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3만 원 넘었던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25,000원 아래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PBR 기준으로 지금 0.6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요. 매수 가격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29,000원, 손절 가격은 2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오늘장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저가 매수로 잡아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이제 종목 상담을 이어갈 텐데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각 특징주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휴젤의 주가가 오늘 9%, 장중에 10%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신섭 소장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오늘 톡신의 매출액은 유지를 했으나 필러의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다고 해서 지금 1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는 플러스고 휴젤은 마이너스. 저번에 얘기 드린 대로 메디톡스, 휴젤, 대응제약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다 파이를 키워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가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균형이 맞았을 텐데 휴젤 하나에만 투자했다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50만 원 마디지수대가 오늘 만약에 안 깨지면 종가에 이거를 다시 지금 담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필러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뭐 매출이 뭐 잘 안 나온 부분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톡신으로 만회가 가능하고 필러도 그 결국 매출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다시 또 관점이 바뀐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마 목표가를 낮게 나온 보고서 하나와 그리고 휴젤이 지금 그 매출의 어닝 쇼크 부분 그런 게 겹쳐져 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너무나 불어서 60만 원 마디지수대에서 딱 무너진 것 같은데 50만 원 마디지수대에서 다시 지금 종가로 지금 매수 공략을 해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중기적으로 다시 또 이 50만 원 초반대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종가상으로 50만 원이 종가 끝날 때 3시 종가, 3시가 아니죠. 종가가 이제 늘어나죠. 3시 반 이후에 종가 끝나기 직전에 10분 전에 동시호가에서 지금 사보는 전략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젤이 오늘 급락하고 있어서 어떤 투자 관점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2722님께서 웰크론을 문의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3,800원이고요. 30% 비중이 있으십니다. 어제 장 초반에 비해서 점차 주가가 올라가더니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고요. 아마 그 와중에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많이 밀려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시고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지금 남북 경협 테마 찾기 운동 이 굉장히 지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웰크론과 퍼스텍을 또 찾아내는 논리는 지금 DMZ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굉장히 뭐 정전을 넘는 종전 무슨 협상이라던가 뭐 협약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무기나 무기 같은 걸 다 철수할 거다. 설비나. 그러면 이제 설비를 철수하는데 지뢰를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웰크론과 퍼스텍이 지뢰 제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죠. 아까 메이톡스가 1등주라 1등주가 조금 빠지면 휴젤은 더 많이 빠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더 심하겠죠. 그거는 보톡스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건데 이건 철저히 테마를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급등했죠. 느닷없이 2012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반등한 적도 없었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주가가 3,000원대 제자리에 3년 동안 제자리였다니까요. 계속 호가상으로 보면 맨날 3,000원대. 근데 2018년 갑자기 이번 달에 60% 급등을 했어요. 이거의 논리는 이제 그 뭐 희귀금속이 개발될 거다. 북한에 매장돼 있는 양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발굴을 안 했다. 그래서 채굴 기술을 갖고 있는 포스코 엠텍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대박이 날 거다 하는 기대감이죠. 그런 기대감이 기대어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되고 웰크론의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일단 마이너스가 2015년부터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상황. 그래서 이제 철저히 재무제표를 안 보는 거고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결국 1등주는 퍼스텍이다. 퍼스텍이 3% 빠지니까 웰크론이 8% 빠지고 아까 전에 퍼스텍이 2% 마이너스였을 때 웰크론이 7%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 5%의 간격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퍼스텍이 플러스로 전환되면 웰크론이 플러스로 또 같이 전환이 되겠죠. 하지만 퍼스텍이 상한가를 가면 웰크론은 20 몇 프로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1등도 2등도가 있기 때문에 퍼스텍을 놓고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서 퍼스텍이 추가적으로 더 무너지면 웰크론은 더 빠르게 확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텍 웰크론을 둘 다 놓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단기 단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차익 실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어서 5750님께서 주신 화장품 주주 한국콜마 봐드립니다. 오늘도 1% 이상 오르고 있는데 79,500원에 사셨고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50%. 향후의 전망 봐드리죠?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표적인 화장품 완성 메이커들 주가가 201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20개월선 돌파했는데 그것도 월봉에서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드 보복 여파가 풀린 부분이 또 불쏘시개 역할을 했죠. 화장품주는 원래 실적이 바탕이 돼요. 물론 고성장에 따른 고PER, 고PBR 논란에 시달리는 부분, 그리고 중국 사드 보복이 들어온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한국 K뷰티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기대어져 있거든요. 워낙 중국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타격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컸죠.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지금 가시화될 거로 생각이 돼요. 실적이 가시화되면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던 갭이 유지될 거고 그럼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2014년도에요. 14년도에 처음으로 20개선에 올라왔었던 부분처럼 다시 재출발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완성업체라고 하면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는 OEM, ODM이죠. 뭐 거기에 나가서 이제 자체 상표로 붙여서 개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OEM, ODM입니다. 그래서 완성업체 주가가 좋으니 당연히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이 OEM, ODM도 좋아지겠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지금 다 똑같은데 한국콜마가 물론 코스맥스보다 지금 약간 파워가 약한 건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강력 홀딩으로 최소 10만 원대를 바라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었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1%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섰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장 4.5%나 급등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지금 3%나 오릅니다. 때문에 오늘 코스피 1% 이상 반등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